그 SQL 디벨로퍼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를 잘했네요. SQL 디벨로퍼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if not exist라고 하는 문법을 20일 우리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이 21C 버전이죠. 오라클 21C 버전에서는 if not exist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if exist도 제공하지 않는데요. if not exist와 if exist를 쓸 수 없다고 하고요. 23 버전이 있어요. 오라클 23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추가가 됐다라고 이 문법이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문법이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MySQL하고 MariaDB에서는 이 if not exist와 if exist라고 하는 문법이 예전부터 제공이 되고 있었었는데 오라클에서는 안 되고 있었네요.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들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주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어, SQL 문장에서 그래서 if not exist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create table,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 as select, 어, from dbt 이렇게 하시면 dbt 테이블에서 검색된 모든 내용을 테이블을 만들면서 행을 인설트까지를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은 drop table. drop table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얘는 그냥 문장이 짧아서 그냥 한 줄에다 쓸게요. drop table, dept, ex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런 문장을, 이런 DDL을 오라클 DB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실행시킬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DDL 문장을 그 오라클 DB 패키지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실행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문장은 두 개가 있고요. SQL 문장은 두 개가 있고,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함수는 create table이라고 만들 거예요. create table이라고 만들 거고요. with as 구문을 이용하시면 close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아, 그래서 get connection은 여기서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connection 이렇게 했고 커넥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무엇을 하냐면 커서를 가지고 오면 되죠. 커서. 커서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커서도 닫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with as 구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connection.cursor라고 하시고 as 변수 이름 주시면 되겠죠. 변수 이름 주시고 그러면 SQL 문장을 실행하시면 돼요. cursor.execute예요. execute 그리고 우리가 실행할 문장은 SQL create table을 실행을 할 거고 안쪽에 있는 with as 커서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요 한 줄을 실행하고 나면 cursor.close가 자동으로 호출이 될 거고요. 바깥쪽 with as connection 이게 끝나고 나면 connection.close도 자동으로 호출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주석으로 설명드릴까요? 아마 요 위치에서 화사점 클로즈는 자동으로 호출된다. 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겠죠. 요 위치에서 커넥션.close는 역시 자동 호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with as 구문을 사용하시면 클로즈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프린트문 하나만 넣어볼까요? 어, 에러가 없는 경우 테이블
dpt ex가 생성됐습니다. 뭐 이렇게 프린트문 하나 넣어보죠. 자,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 다른 다른 모듈에서는 얘를 실행하면 저기 함수만 가져가면 되고 테스트하는 코드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임이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파일의 이름이 아니면 스크립트의 이름이 메인이냐 이거를 검사하시면 돼요. 자, 우리 요것만 바로 호출하면 되죠. create table 요거 테스트할 거니까 요거 한 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되신 분들은 실행해 볼까요? ddl.py를 실행하겠다. 에러가 있네요. 에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에러 내용. 자, 실행한 거 볼게요. 파이썬 실행 파일이 우리 my 프로젝트 dbutil ddl.py 파일에 있는 ddl.py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실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임포트를 못 하겠대요. 임포트를 못 하는데 렐러티브 임포트가 안 된대요. 렐러티브 임포트가 안 된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지금 여기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잘못됐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점을 쓰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얘를 지워볼게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어, init.py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래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점을 뺐어요. 그랬더니, 생성됨이라고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진짜로 생성됐는지 봐야 되겠죠. SQL 디벨로퍼 가셔가지고 테이블 새로 고침해보세요. dptex가 보여야 돼요.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요. dptex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로 생성된 게 맞아요. 여기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create table SQL 문장을 실행하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테이블이 생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고요. 만약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네. 잠깐만요. 네, 또 에러 있으면 DSL을 안 만든다. DSL은 짠. 근데 또
네, 또안 되시는 분? 네. 네. 이니 파일을 일단 놔두세요. 이니 파일을 일단 놔두시고. 네. 자, 어, 지금 SQL 디벨로퍼의 상태를 보시면은요. 지금 SQL 디벨로퍼 상태를 보시면 그 스컷 계정에서 deptex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죠? 아까 우리가 여기 SQL 디벨로퍼에서 직접 이 문장을 실행해서 만들어졌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드랍 테이블을 실행해서 없는 상태에서 파이썬 함수를 통해서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스콧 계정에 이렇게 dptex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그죠? 이게 있는 경우에 테이블을 다시 만들겠다.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은요.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 커넥션 다시 맺겠죠. 커서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그 SQL을 실행하겠죠. 테이블이 있는데 또 create table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야 정상이에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 이때 에러 내용 볼게요. 에러 내용 보이시죠? 어. 뭐 에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일 밑에부터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부터 보시면 되는데 오라클 익셉션, 오라클 익셉션, 데이터베이스 에러,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오라클에서 객체라고 하면은요, 테이블, 그다음에 뭐 시퀀스, 펑션, 프로시저 이런 것들이 객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있거나 같은 이름의 펑션이나 프로시저가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있다? 이 얘기는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예요. 이거 정상적인 경우죠. 에러가 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에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죠? 음. 그러면 우리는 어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주석하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주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함수가 또 뭐가 있었어요? 만든 함수 아직 안 만들었군요. 죄송합니다. 드랍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음. 이 드랍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드랍 테이블 요거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def drop table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도 with as 부문을 쓰시면 돼요. get connection as connection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커넥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시면 돼요? with connection 점 커서를 호출하셔서 얘를 변수 이름을 커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행할 SQL 이름 커서.exe SQL 이름 문장은 SQL drop table이죠. drop table. 요거 하나만 실행시켜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reate table을 호출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호출하면 drop table을 호출하면 그죠? 자, 실행해 볼까요? 도- 에러 없이 종료가 됐죠? 에러 없이 종료가 됐고요. 에러 없이 종료가 됐고 SQL 디벨로퍼 가볼까요? 여기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해 보세요. dptex가
어떻게 됐어요? 삭제가 됐죠. EFTEX가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음. 여기도 프린트 문장 하나만 넣을까요? 프린트 테이블 DEPT EX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되셨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미 테이블이 없는 상태예요. 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드랍을 하겠다. 드랍 테이블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역시 데이터베이스 에러인데 오라클에서의 에러 번호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상이죠. 테이블이 없는데 드랍 테이블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야 정상이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야 정상이죠. 그죠? 예.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데 테이블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맞고 테이블이 있으면 에러가 나야 되는 게 맞고 그죠? 드랍 테이블은 반대로 드랍 테이블은 반대로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테이블이 있으면 삭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 테이블이 없으면 테이블이 없어요 하고 에러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고요. 보시고 그게 어떤 문법적인 오류인가 아니면 뭐 임포트를 잘못했느냐. 임포트를 잘못한 경우에는 요 임포트문 부분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약간 어떤 논리적인 오류 같은 거 테이블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따라서 에러가 나는 경우라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를 써보려고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오라클에서 21 버전까지는 이거를 제공하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이썬 문법 공부할 때 에러 처리하는 문법 공부한 적 있지 않아요? 그죠? 에러 처리하는 거 공부한 적 있었죠? 그게 무슨 구문? try, except 구문.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이 없다라고 에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이 이미 있어서 테이블을 못 만들겠다라고 에러가 나거나 그런 것들을 except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은 그 콘솔 창에 에러 없이 우리가 프린트 문으로 생성됐다 아니면은 생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프린트로만 우리가 뭔가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복습할 겸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조금 수정해 볼까요? try 그 다음에 try 다음에는 블록이니까 들여쓰기 에러가 없으면 생성된 거죠. 에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except 하시면 되죠. except 모든 에러를 다 잡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except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print 여기서는 뭐 테이블 생성 실패 그런 정도만 할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에러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에러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미 있어서 못 만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d dpt ex ex 생성 실패 뭐 이런 정도만 보여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뭘 할 수도 있을까요? except 에러 이름을 직접 명시할 수도 있어요. 혹시 아까 에러 이름 기억나세요? 무슨 에러였었는지? 데이터 베이스 에러였을 거예요. 아까 테이블이 있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데이터베이스 에러였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없어서 드랍 테이블을 못한다.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에러였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하는 이 에러 클래스 이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 내가 except 하고서 이렇게 하나씩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파이참이 알려주죠. 오라클 exceptions라고 하는 모듈 안에, 그죠? 오라클 DB, 그 다음에 exceptions 모듈 안에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하는 에러 클래스 이름이 있다. 이거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그냥 엔터 하세요.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이 에러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위쪽으로 쭉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from 오라클 DB import 데이터베이스 에러 하고서 임포트문을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편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나 에러 이름이나 함수 이름들을 앞에 몇 글자만 알고 있으면은요. 그거 타이핑 하다 보면 그 이름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겠다고 선택해서 엔터를 하잖아요. 임포트 문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어, 그래서 뭐 이런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파이참이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별명 줄 수 있죠. 별명 줄 수 있고 에러 메시지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이라고만 하면 이게 뭐예요? 에러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구문 안에서 try except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를 수정을 했으니까 이왕이면 여기 드랍 테이블도 같이 수정을 할게요. 드랍 테이블도요. 여기서 try 그 다음에 여기는 들여쓰기 여기는 들여쓰기 드랍 테이블을 하겠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하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except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에러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에러 as 별명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에러 메시지. 이거 에러 메시지란 뜻이에요. 에러 메시지. 자, 지금 테이블이 없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살펴보세요. 이런 거 나오죠. 테이블이 없어서. 이 프린트문은 어디서 출력한 거냐면, 어디서 출력했을까요? 여기서. 에러 메시지 내용을 출력을 해준 거야. 요 정도면, 내가 드랍 테이블을 호출했는데, 테이블이 없었구나. 그렇게 사용자는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얘를 드랍 테이블을 주석 처리하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원래대로 되돌릴까요? 자, 테이블이 없으니까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정상이겠죠. 그럼 실행하시면 테이블 DPTEX가 생성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출력한 거냐면 여기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SQL을 실행했고 에러가 없으니까 에러 없는 거는 생성이 된 거겠죠. 그죠? 여기서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실행하면 기존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테이블이 이미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그 메시지가 아주 길지 않죠. 핵심적인 내용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try except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예요.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드랍 테이블 할게요. 드랍 테이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드랍 테이블 같이 실행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create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rop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한 거예요. 되셨죠? 이제 테이블이 삭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또 실행을 하면 얘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나서 바로 테이블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라클 안에는 테이블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트라이 캐치로 묶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우리가 accept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가 없었을 때에는 create 테이블 하다가 에러 나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리고 아래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try except로 에러를 잡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문장 drop 테이블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게 비정상적으로 그 파이썬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에러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느냐 이게 try except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네.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메인에서 메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얘네들을 라이브러리처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라이브러리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ddl.py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init.py에서는 이거를 임포트를 안 해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rom 그 다음에 이번엔 DDL 패키지에서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drop table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를 어, 임포트 하겠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일단은 그냥 놔두자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냥 놔두자라고 했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마이 프로젝트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임포트가 동작하는지 그거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이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할게요. 파이썬 파일. 메인 오라클 3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오라클 3번. 자, 메인 오라클 3번이라고 만드시고요. 여기에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죠? 네. 여기에 새로 만들어줬고, 바로 메인 바로 만들까요? 메인 하고 바로 만들게요. 자, 우리 임포트 안 했죠? 임포트 안 했는데, 파이삼이 어떻게 보여줄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할 거죠. create, 안 보이나요? create table. 그죠? 요 정도 하니까 함수 이름 보여주지 않나요? 그죠? 엔터 해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src my project dbutil에서 이거 패키지 이름이죠. 패키지 이름에서 create table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를 빼볼까요? 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좀 안전하기는 해요. 이게 왜 안전하냐면 다 경로를 다 써주는 거니까. src my project dbutil 여기까지만 가져오면 여기까지만 가져오면 거기에서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임포트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파일 이름까지 안 들어갔죠. 파일 이름까지 안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보시면 init 파일에서 함수 이름이 임포트가 되어져 있으니까 예요. 임포트가 되어져 있으니까. 네.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빼볼까요?
파이참은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빼볼게요. DB util에서 얘를 가져오겠다. 자, 실행이 될까?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뭔가 좀 에러가 나는군요. 지금 오라클 3번을 실행할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에요. 오라클 3번을 실행할 때 에러가 있고 임포트를 못합니다. 라는 에러예요. 임포트를 못합니다. 라는 에러인데 그 임포트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에러는 또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ini.py ini.py에서 .ddl import create table 요게 잘못돼서 여기서 임포트를 못해서 이게 ini.py가 임포트를 못했기 때문에 얘도 임포트를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네, 그래서 어, 모든 모든 ini.py를요.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요. src 그 다음에 my project 그 다음에 dbutil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아까 점만 쓰는 거는 상대 경로, 상대 임포트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를 절대 경로, 절대 임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계속해서 안 되죠? 계속해서 안 돼요? 요거 못하겠다. 요것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겟 커넥션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음, 절대 경로, 그러면 모듈에서 얘는 임포트. 그 다음에 얘가 DDL. 얘가, 얘가, 여기도, 여기도 절대 경로로 쓸게요. 뭐, src, my project, dbutil. 점. 그래서 DDL이 커넥트에 get 커넥션을 가져오겠다라고 쓰고, 얘는 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init은 여기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메인에서 네, 요렇게 정리를 하니까 다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음. 그래서 어, 정리를 하면은요, 앞으로 저희가 UT를 만들 때, 모듈을 만들 때요, 모듈을 만들 때 어떤 모듈에서 우리가 만든 다른 모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DL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커넥트라고 하는 모듈을 써요. 상대 경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전체 경로를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로를 다 쓰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폴더 밑에 있는 dbutil 폴더 밑에 있는 커넥트 파일에서 커넥트라고 하는 모듈에서 함수 이름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에요. 함수 이름 가져오겠다. 그럼 이 함수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들을 init.py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어, dbutil 패키지에 커넥트해서 이런 함수들을 가져오고, dbutil 패키지에서 ddl 파일에 있는 이런 함수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렇게 절대 경로로, 모든 거를 전부 다 절대 경로로 할게요. 절대 경로로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메인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얘를 해주시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고,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또 한 번 실행했을 때는 객체가 이름이 있다라고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여기다가 드랍 테이블을 넣어주시면 테이블 삭제되는 것까지가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뭔가를 쭉 진행하는 부분은 여기 메인 오라클 3번에서 할 거고요. 메인 오라클 3번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메인 오라클 3번이 이용할 수 있는 함수들, 그죠?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나 드랍 테이블 같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드랍 테이블 같은 이런 함수들은 모듈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능별로 나눠진 모듈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나눠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네, 옆으로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한 줄로 쓰셔도 돼요. from src my project dbutil 여기에서 import create table drop table 이렇게 한 줄로 쓰셔도 똑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생성됐다가 바로 삭제되죠. 생성됐다가 바로 삭제가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이민트에서 네. 프린트 테이블 인포트 할 때는 네. DDL 파일까지 명시를 하는데 네. 메인 음악 파일에서 여기서는 왜 안 하느냐? 네, 어제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닛의 역할이에요. 이닛의 역할이 뭐냐면, 이닛은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파일이에요.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파일이고, 이닛에서, 이닛은 원래 문법 그대로 다 써주셔야 돼요. 폴더 밑에 무슨 파일 밑에 무슨 함수가 있다. 까지만 설정을 해주는 게 이닛 파일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다른 모듈에서는 패키지 이름만 쓰면 무엇을 임포트할 수 있냐면 이닛이 임포트한 함수 이름들을 패키지 이름에서 바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없애잖아요. 자, 그러면 이닛에서는요, 자기 패키지 안에 있는 그 자기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들에서 이름을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메인 가볼까요? 이거 에러 나요. 못 가져온다고 에러가 나요. 못 가져온다고, 왜? 패키지는 폴더일 뿐이에요. 폴더에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없어요. 얘를 가져오려면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점 ddl까지 해야 DDL 파일 안에서 얘를 가져오겠다. DDL 파일 안에서 얘를 가져오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 보시면 똑같죠? 생성됐다가 바로 삭제되죠. 그죠? 이닛은 요거 하나 짧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닛에서 얘를 넣어주면 메인에서 파일 이름 없어도 패키지가 얘네들을 가지고 있다. 이 패키지는 이런 함수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일 이름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는 connect 밑에 있어요. create table은 DDL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init 파일을 작성하지 않으면, init 파일을 작성하지 않으면은요, 메인에서는 create table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ddl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from DDL이 아니라 connect에서 get connection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create table과 get connection을 임포트를 하시려면 패키지, 모듈, create table, 그 다음에 패키지, connect 모듈, import get connection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요. init에서 임포트 한 게 없으면. init에서 임포트 한 게 없으면. 근데, init에서 얘네들을 임포트 하잖아요. 얘네들을 임포트 하면 마치 그 외부에는 어떻게 공개가 되는 거냐면 패키지가 4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개가 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포트 문장 하나로 파일 이름 없이 여기에서 뭐까지 가져올 수가 있냐면 get connection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nit에서 패키지에서 공개할 내용들을 init 파일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키지를 이용하는 파일은 패키지 이름만 쓰면 init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름들을 임포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패키지 밑에서 모듈까지 들어가야 돼요. 모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모듈에는 get connection 없죠. 임포트 문장을 하나를 더 쓰셔야 돼요. 더 쓰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init 파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init 파일은 실제로 자기 패키지에 무슨 파일 밑에 함수가 있느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init 파일에서는.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40분에 다음 시간에는 DML을 만들어 볼게요. DDL이 아니라 DML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용 음, 왜 미니파일에서 어떤 거지? 어, 임포트가 안 돼가지고 배경 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대 경로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구조가 확실하지 않을 때 절대 경우 그냥 쓰기가 절대 경로를 그냥 다 써버리는 게 제일 인정. 거. 코드가 에러가 뜬다. 가서 봐줄게.